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팀장급 중간 관리자, 좀 요즘에 가장 많이 좀 고충 상담도 많고 해서 대응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중간 관리자도 노동자고 노동자로서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부쩍 늘어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젠더 이슈에 좀 많이 휘말리시는 이 팀장, 남녀 구분은 없어요. 여성 팀장이든, 최근에도 이제 상담 비율을 보면은 거의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좀 이런 내용에 좀 많이 이제 휘말리십니다. 전형적으로 제가 요즘 말하는 노노 갈등형 유형이죠. 옛날에 노노 갈등이 이제 노동조합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문시였다면,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법 이후로 좀 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상당히 법률에서 노동자끼리 좀 싸우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저희는 늘 드려야 되니까, 노동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자기 방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자의 방어. 어차피 팀장급 노동자도 이제 노동자니까 저희가 방어의 기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의 개정은 좀 필요해 보여요. 이게 지금 가장 논란의 사용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벌어지고 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골라서 징계하면 되고, 골라서 마음에 안 들 쪽을 내치면 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상황이 말씀드릴 거예요. 현실적 문제는 그런 거고, 현실적 문제를 좀 더 깊게 좀 들여다볼까요? 사실 요즘에는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게 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이드가 정확하지 않고 추상적이다 보니 벌어지는 일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지시를 했다. 그럼 강압적 업무 지시.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그럼 부당한 부적절한 업무 언행.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신고가 들어가시고 또 무차별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건을 신고하기 위해서 업무 내역을 그냥 다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진짜 좀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걸 하는 입장이지만은 해당이 안 되는 사안들도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사례들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는 역할 연기, 그러니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촬영을 했다고 팀장급에서 촬영을 해서 이제 사원들한테 이제 이걸 브리핑을 하죠. 보통은 교육을 한 다음에 촬영해서 브리핑. 이걸 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직장 괴롭힘이라고 신고하신 분도 있어요. 이런 측면도 굉장히 많고 양상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오늘 좀 이 팀장급, 중간관리자급께 좀 전해드리는 메시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그 노동자 간의 대응도 좀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리더로서 내가 이 팀을 이끌고 성과를 내야지 인정받고 어떤 승진도 되고 커리어도 좋아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또 노동자들에게 하급 노동자들한테 어떤 표적이 되는 이런 문제도 같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사실 성과를 내고자 하는 분일수록 이 문제에 더 휘말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 둔 조직일수록, 그러니까 어떤 성과 지향적인 팀장이 아니었다 갑자기 팀장이 바뀌고 나면 그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은 각 유형마다 틀리지만 그 중에서도 케이스,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팀원들을 좀 대하실 때 불필요한 언행을 가장 좀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 성격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옷차림이라든가, 또는 업무 자체를 평가하면서 인격 모독적이라든가, 굉장히 모든 것은 거의 언행적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 굉장히 오히려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더 자기에게 언행적으로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업무 지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감 있게 좀 밀어붙이셔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드린 의견이에요. 업무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거기서 컨펌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뭇거리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뭘 해도 신고가 들어올 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 자체를 신고하신 경우도 많은데 이걸 믿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혐의 없음, 무혐의 처리 나고 대부분 징계 사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현실에서 없어요. 오히려 그 신고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자신감 있게 이건 좀 밀어붙이셔도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팀원들 간에 어려움이 좀 있으시면 반드시 상부에 보고하셔야 돼요. 혼자 끙끙 앓고 해결하시는 걸 거의 다 문제가 터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 상부에 보고하셔서 지침을 받으셔야 돼요. 예. 만약에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도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이 나오면은 보고는 계속 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처리하겠다. 일방이라도. 예.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그 이유만으로도 나중에 뭐 지도력 없음 해서 막 징계가 들어오고 이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 뭐 보직 해임 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팀장급이나 중간 관리자급 가면요 통제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예, 사용자로부터 이제 어떤 이렇게 배척을 당하기도 해요. 이게 어려운 자리예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중간도 통자로서 사용자 눈에도 들어와야 되지만 실제로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그 관리한다 그 자체가 예,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예, 그 직원들로 하여금. 예. 그러니까 통제를 못할 경우 그 자체로도 어떤 책이 있으니까 통제만큼은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는 게 뭐냐? 딱 부여를 하고 체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안 되면은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 원칙을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걸 하시면은 문제가 되죠. 뭐 예를 들어 뭐 평상시에 뭐 20개밖에 할 수 없는 분량의 업무를 갑자기 100개 주고 뭐 상부에 보고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고 뭐 상부에서도 문제를 지적은 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예. 그것을 합리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럼 무엇이 합리적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어 뭐 업무 지시, 업무 일지를 기록을 하라 이런 거를 뭐 특정 직원에게만 기록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뭐 특정 직원은 5분마다 기록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이런 거는 불합리하다 이거죠. 예, 하려면 다 해야죠. 하고 나서 그 피드백도 다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그러니까 뭐 감정적 소모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좀 더 가까워요. 예, 최대한 자기 합리성에 대해서 스스로를 검열을 하셔야 된다. 네, 그 부분에서만큼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시라. 자신감이 없어도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폭력적 행위 뭐 이런 거는 뭐 당시에는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뭐 위에서는 멋있어 조직을 잘 이끌어 뭐 믿을만해. 그때는 그래요. 폭력적 모습으로 해결을 보면 나중 되면 이거 자르고 싶을 때 이걸로 자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보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돌아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제 하급 직원 부하들로부터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적절하게 대응하는 거는 결국에는 상황을 인지하고 들으세요. 듣고 그걸 보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더를 받아서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 오더를 주지 않으면은 내 권한을 확인하세요. 내가 여기까지 하겠다. 그리고 확인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든 뭐 인사위에 올리든 보고를 하든. 근데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회사가 가만히 있는다. 그때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급에 책임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 때는 괜찮은 거예요. 예. 언제나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솔직히 직원들 간에 뭐 최근에 언론에서도 났어요. 뭐 직원들 간에도 이제 녹취를 한다.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현실이에요. 예. 이미 상대 노동자들도 상당 부분 녹취를 해서 자료를 내고 특히 왜 제가 녹취를 좀 강조하냐면은 이게 성희롱 이슈나 어떤 직장 내 괴롭힘 이슈로 가게 되면은 어떤 그 노동자끼리 이게 뭉침 형상 이렇게 몇 명이 뭉쳐서 그 중간 관리자급을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졸지 맥락 없이 당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당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거는 결국은 객관적 증빙을 그분이 해야 되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객관적 증빙의 책임은 사실상 변경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늘 업무 지시는 기록을 남겨서 하시고 녹취를 습관하세요. 이게 약한 자만의 무기가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서로 간의 무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하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답답해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서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안 했으면 미치겠다 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솔직히 제가 몇 번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당사자는 절대 하지 않는 일을 몇 명이 그냥 말 그대로 이합집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회사도 그렇고 노동위원회도 그렇고 별다른 증거 조사를 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증거 조사 없이 그냥 인정해 버려요. 이게 어디 가서 잡혀오냐면 법원에 가서 조로 잡혀요 주로. 예. 왜냐면 증인신문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이면은 그 과정에서 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상당 기간 피해를 입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예, 적정하다. 예, 그 팀장급 직원들도 녹취의 생활은 필요하다.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뭐 현실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예. 사적 제재 이런 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공적인 회사 관계에서는 공적으로 회사에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사적으로 뭐 페널티를 주거나 뭐 주말에 불러서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예,
회사에서 어유 뭐 잘한다 뭐 강실 그려놓고 나중에 다른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자, 오늘 뭐 몇 가지 좀 살펴봤어요. 중간 관리자, 팀장급 직원에게 있어 이제 인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꼭 사용자의 인사 관리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자와 노동자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한쪽에 대해 설명이에요. 해결을 하려는 측면. 뭐 그동안은 저희가 뭐 피해자의 구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고 가해자의 구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지만 이 사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에 뭐 여러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입법이 잘못돼서 벌어지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강이 좀 대화돼야 되는 일도 있고요. 자, 어차피 제가 이제 뭐 강조하는 거는 현실의 생존입니다. 현실에서 살아남는 것이 뭐 가장 강한 거죠. 저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뭐 잘 살자 이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정치의 사회 문제의 영역이고 뭐 계속해서 이런 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방식, 뭐 생존해내는 방식은 뭐 중요하죠. 노동자한테 가장 필요한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김노사 TV는 여기까지 좀 해서 마치고요. 그 네이버 카페 남길 테니까 거기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농법이 시선을 검색하셔서 카카오톡으로 글을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답을 드릴 테니까. 그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기까지 좀 해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